보건전문대로 입학하려면 수능보단 대졸자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대졸자 전형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은 대학 입시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대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가 대졸자 전형이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보건전문대라고 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와 같은 보건계열로 입학하기 위해 수능이 아닌 대졸자 전형이라는 방법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졸자 전형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학창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면 보건계열 학과는 굉장히 전망 있고 인기 있는 학과였습니다. 최소 내신 등급이 3등급까지는 나와야 안전하게 입학이 가능했지만 대졸자 전형은 다릅니다. 이 전형은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닌 오로지 학부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등급이 4등급 미만이거나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면 대졸자 전형이라는 방법을 통해 보건계 입시를 준비해 주시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졸자 전형은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면서 학부 성적 관리도 잘 되어 있어야 원서를 넣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수능을 최근에 봐서 최종 학력이 고졸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학부 성적이 좋지 않다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시작이 가능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위 취득 제도예요. 모든 수업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보는 것 또한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높은 성적으로 학위를 따기 유리한 제도이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서 빠르게 대졸 학력을 갖춰야 하거나 GPA 점수를 높게 만들어서 원서를 넣어야 하는 대졸자 전형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부 성적 혹은 학부 성적과 면접만으로 평가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학과 편입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준비해야 하는데 보건전문대 대졸자 전형은 별도로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까지 해서 한 해에 원서를 최대 3번 넣어볼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수시 1차 때가 뽑는 인원도 많고 경쟁자들의 스펙 또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수시 1차를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보통 대학 졸업자만 원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도 수시 때 원서를 넣어볼 수 있긴 하지만 예정자분들은 보통 정시로 원서를 넣기 때문에 예정자분들도 수시 원서를 넣어볼 수는 있되 졸업자분들보단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대학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의 단점은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졸업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편입으로 4년제 보건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편입 특성상 3학년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졸업까지 2년, 보통 전공학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졸업까지는 최대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편인데 대졸자 전형으로 보건전문대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부터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편입과 비교해봤을 때 졸업까지의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졸자 전형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 당장 수시와 정시를 노리실 분들은 현재 수시 원서 접수까지 반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얼른 서둘러서 과정을 시작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졸자 전형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학점은행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혹은 우측 상단 참고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